In case you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really see soul, I am giving you that opportunity now. 명품은 항상 하고 다니더라고. 딱 보면 스타일리시해 보이죠? 내가 당신은 내 사랑 뭐 막 이래. 20대에 연애했던 것처럼 그 느낌이어서 가슴이 얼마나 뛰었나 몰라. 마치 귀신에 홀린 듯 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3,600불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많죠. 한 500만 넘죠. 거지가 되고 지금. 게임이 넘어가서 이미 거의 돈을 다 보내줬을 때는 4, 5천이었던 것 같아요. 큰돈 등록금 내라고 그걸 준비해놨다더라고요. 그 아깝지. 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내만 지금 가슴 앓고 있지. 누구나 그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덫을 놓아 돈을 뜯어내는 그들은 SNS 연애 사기단입니다. To get money, we scam. So I search for clients. I want somebody to be my lover. The word client is used for people we meet online. Some are divorced and some their husbands are dead and all that. 거짓 신분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접근하는 사기꾼들. 그리고 그들의 계획적인 유혹에 빠진 이들. 잔혹한 로맨스 사기가 시작됩니다. 아이고. 미국 사람이 아닐 거란 상상은 해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더욱 애탔던 마음. 나이 50에 찾아온 사랑이었습니다. 아유. 그 사람한테 푹 빠졌고 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니까 보내주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쪽으로 한국으로 나와서 이제 사업을 한다라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또 얘기를 달콤하게 하잖아 막. SNS로 친구 신청을 해온 로스 애덤스. 54살의 미국 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뭐 시간 남아 돌아갈 때 막 수다 떨듯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아이고. 내 사랑 오늘도 보고 싶었어 막 이렇게 하는 그것도 서투른 단어로. 내가 너 없으면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내 마음을 너무 행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은 내 사랑 뭐 막 이래. 저런 말 들으면 좋긴 하죠. 그렇죠. 사랑에는 뭐 국경도 나이도 없죠. 20대에 연애했던 것처럼 그 느낌이어서 가슴이 얼마나 뛰었나 몰라. 심장이 왜 첫사랑 하면 가슴이 막 뛰잖아요, 그죠? 두근두근두근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기대감. 천하총각이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지더라니까요. 연애할 때 적었던 메모인가 봐요. 사랑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애덤스에게 하고픈 말을 밤새 번역하고 그와 대화하는 시간만 기다렸다는데요. 사실 이렇게 가슴 뛰는 사랑이 다시 찾아올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혼한 지가 오래됐죠. 이혼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많이 못 믿었는데 내 생활이 이제 잡히고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좀 바꿔보자.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2달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오겠다는 애덤스. 그런데 자신의 돈을 먼저 보내겠다고 했다는데요. 돈이 정상적으로 일로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하면 자기가 이제 한국으로 오겠다 이거죠. 4년치 월급 240만 불, 26억 7,720만 원이었었어요. 그럼 연애 당시에는 주변에 좀 자랑도 하고 하셨어요? 자랑했죠. 국제 결혼한다는. 국제 결혼. 국제 결혼했어요? 나 이물은 이물이야. 아니 그때는 막 뜨거웠으니까 나 진짜 나한테 가부가 왔대. 나 이제
이런 상상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26억까지 보낸다고 했으니까 네. 얼마나 행복한 결혼 생활 꿈꾸겠어요. 돈을 떠나서. 그런데 애덤스 돈을 송금하는 국제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8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는 거였는데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라 철석같이 믿었던 애신 씨. 수수료를 송금하는 걸 말린 건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미국 남성이 26억 거액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시기 위해서. 저분. 돈 금액 액수가 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됐어요. 아이고 잘하셨네. 다행이다. 거기서 이제 전화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전화 계속 끊으시는 바람에 더 의심이 가서 이제 그때는 보내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생각하고 보내시라고 했는데 1시간 그 사이에 텀을 줬잖아요. 텀을 줬는데 그 사이에 전화가 빨리 붙이라고 막 독촉이 왔거든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거 사기구나 이런 정확하게 알았던 거지. 저 직원분 나중에 꼭 지점장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달콤한 말로 사랑을 속삭이고 한국에서 남은 생을 함께 하자던 애덤스. 그는 가짜였습니다. 미국 사업가 행세를 한 그의 실체, SNS 연애 사기단이었던 겁니다. SNS로 친구를 맺어 환심을 사고 각종 이유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 피해자는 마음도 뺏기고 돈도 잃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은 국제적인 범죄 집단, 활동 범위가 전 세계입니다. What I lost with him was probably well over 500,000. 6억이요? 6억이요? I did everything. I cleaned myself out. I sold my house. I had to sell my house because I took a mortgage on my house. 受害者当中有70多名高学历的香港女性，总计被骗走近6000万港元。カメルーン人の男らは女性に結婚をちらつかせ 진짜 전 세계적이네요. 現金およそ600万円を騙し取ったとされる. 지금 보시는 왼쪽이 도용된 미국 남성들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실제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조직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주로 혼자 사는 남녀를 범죄 대상으로 공략했다고 합니다. 반응을 보이는 피해자들이 있으면 그 피해자들한테 맞춤형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혼자 사는 중년 여성이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사랑하는 자기 나를 제발 도와다오. 가장 많이 등장한 캐릭터는 미군이었습니다. 실화 탐사대로 SNS 연애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는데요. 경순 씨도 SNS를 통해 미국 장교로부터 친구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온 그는 자신의 사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뭐라고요? 크리스 도널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가 장교인데 곧 이제 정년퇴직을 하면 한국에 와서 살겠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는 경순 씨가 혼자 사는지 확인한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2주 만에 속 깊은 고민도 나누는 사이가 됐다는데요. 그때쯤 그가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무슨 부탁이었을까요, 이번에는? 자신에게 큰 돈이 생겼는데 한국에서 먼저 받아달라는 겁니다. 다만 통관비 7,000달러를 운송회사에 선불로 지급해달라고 했다는데요. 800만 원 상당의 돈을 당장 구하지 못한 경순 씨. 사실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몸이 아파 직장까지 쉬고 있었던 겁니다. 이쁜 짓도 해봐. 아유. 귀여워라. 야, 이게 사실 혼자 아이 키우면서 그러니까요. 뭐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누구 하나 관심 주지 않던 경순 씨 삶에 외국인 친구가 보내준다는 큰 돈은 행운처럼 느껴졌습니다. 왠지 저 상자만 받으면 요 살림에서 좀
어떻게든 800만 원을 마련하려고 10년 동안 부은 보험을 해지하고 모자란 돈은 친구에게 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4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송금을 했다는데요. 경순 씨에겐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한테는 엄청 큰 돈이에요. 처음에 연락 다 끊기고 뭐 했을 때 진짜 죽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뭐 100억짜리 아파트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 꼴랑 1,100밖에 안 되는데 보증금도 거기에 800이 엄청난 돈이죠. 누구든가 싶어서 친구 최근에야 그 모든 게 사기 수법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연인처럼 행동하다가 어느 순간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로맨스 사기입니다. 보이스피싱도 다 그냥 전화 오면 다 끊고 당당하게 넘기던 내가 왜 또 이랬을까. 좀 제가 그때 외로웠었나 봐요. 그냥 이 사람 하는 소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감정 갖고. 미군 장교로 돈값에 환심을 샀던 로맨스 사기단. 그들은 대체 어떤 조직일까?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가나 등 서아프리카에 본부를 둔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데요.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찾는 인출책. 그 위로 배송업체를 사칭해 송금을 유도하는 중간 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를 책임지는 지부장. 조직의 총책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이 모두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들 중 한국의 중간 보스. 그의 SNS에는 호화로운 삶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중간 보스, 그가 활동하던 지역은 이태원이었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들을 단서로 그의 행적을 쫓아봤는데요.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얻었던 사진인데요. 지금 이 자리가 이 자리 바로 맞는 것 같습니다. Shout out to all my fans. I love you all. It's rooftop right here at my apartment. It's a fly life. 아주 화사스러운 생활을 했네요. I've been down for 2 days. So I decided to come out today. And I'm doing magnetic and pedicure. 그가 갔던 네일샵을 찾았는데요. 직원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보통 3개 갖고 다니더라. 보통 3개. 자동차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 비즈니스 한다라고만 알지 애들이 뭘 하는지 모르죠. 수천만 원짜리 명품에 슈퍼카까지 그의 한국 생활은 호화로워 보입니다.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 다녔던 돈들 과연 어디서 났을까요? We're gonna blow the city up tonight. Hey, Bambo, respect, sir. I'm waiting for you. 한강 선상에서 외국인들 파티가 한창입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이네요. Look, this is my first time ever live and I'm on the board and we're cruising. 파티의 주인공은 SNS 연애 사기단 한국 지부의 중간 보스. 요트를 통으로 빌려 32번째 생일 파티를 연 겁니다. 야, 한국에 친구가 저렇게 많나요? 하룻밤 생일 파티 비용으로 과연 얼마나 쓴 걸까? 인당 78,000원 또는 93,000원이신데 그건 이제 식사랑 배 이용료랑 포함된 금액입니다. 총 이제 2시간 이용하십니다. 1시간 혹시 연장하셔서 3시간 이제 이용하신다면 70만 원 추가되세요. 그렇다면 그날 몇 명이나 초대된 걸까요? 그때 아마 한 50인 정도, 52명인가 아마 탔던 걸로 기억은 해요. 대략 계산해도 뭐 한 4,500. 예. 눈치 좋으신 분들도 많으셨고, 네. 흑인 분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연예인이 그중에 한 분인가 계셨다고. 선상 생일 파티에 초대됐던 아프리카 출신 방송인. 그는 어떻게 참석하게 된 걸까요?
호화로운 생일 파티를 열었던 그는 국내 라이베리아인들 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했다는데요. I want everybody to come together. I would say it in my last breath. Liberians must rise. 과연 그의 한국 생활은 어땠을까? 여기가 지금 살고 있었던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이 보시면 바로 사진을 찍었던 장소입니다. 사진으로 추적을 그가 SNS에 올린 사진에서 찾은 레지던스입니다. 이분 여기 사셨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까? 맞아요. 얼마 정도 사셨어요, 여기에?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이분은 라이베리아 분은 맞으신가요? 저는 맨 처음에는 본인이 프랑스라고 했거든요. 네. 이름도 마이크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본인은 되게 부자라고 하는데 항상 네. 현금으로 주셨었으니까. 좀 위에서는 이제 그 친구도 뭐 물담배 같은 거 하거든요. 네, 시샤라고 그러나? 네, 시샤. 네, 시샤 같은 거 하고 이제 위에서. In case you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really see soul, I am giving you that opportunity now. 뭔가 허세가 굉장하죠? 어마어마한데요. 사기 조직의 중간 보스인지 모르면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겠네요. 듣고 맨날 술 먹고 막 이러는데. 아, 그래요? 여기 맨날 옥상에서 클럽 간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밤마다. 9:30, UN Club. We're gonna blow Soul City up. In fact, we're not blowing Soul City up, we're blowing South Korea up. 한국 지부의 중간 보스, 그가 투숙했던 방은 어떤 곳일까요? 여기에 거주하셨어요? 네. 레지던스에서 가장 좋은 방이라고 합니다. 청소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라서 이제 300만 원 정도. 월 300? 한 달에 300만 네네. 원. 와. 비싸긴 하죠. 월세가 이게 세요. 서비스가 들어가서 그렇죠. 야, 예. 야, 그럼 돈 진짜 잘 벌지 않으면 여기 뭐 투숙하기는 어렵다고 외국인들이 봐야죠. 이제 잠깐 이제 회사에서 이제 비용이 나오는 경우 이제 그런 분들 외에는 쉽진 않죠. 조식과 청소 서비스가 포함된 이 방에서 살면서 1년 동안 방값만 3천만 원 넘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것만 찾아다녔네요. 신발을 되게 좋아해요. 저기 캐비넷에 신발이 가득 있었어요. 신발을 좋아해서 네. 여기에 신발이 진짜 가득. 신발하고 네. 시계 뭐 그럼 명품으로 네, 좋아했어요? 명품 되게 좋아. 방 안에서 이렇게 신발 신어줘야 되는 거죠? 왜 신발 신고 지금 자랑하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는 화려한 옷도 즐겨 입었는데요. 그가 자주 가던 양복점에선 어떤 사람으로 그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이분 기억나시나요, 선생님? 저 사람들을 많이 끌고 다녔어요. 나이지리아 애들을 갖다가. 얘네들은 다 뭐 자기네가 뭐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들은 경찰의 오랜 추적 끝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연인처럼 행동하다가 어느 순간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로맨스 사기입니다. 경찰이 이 사기단을 붙잡았는데 피해 금액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군 관계자나 사업가를 사칭했던 그들은 서아프리카 지역의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수천만 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제가 참 사기친 돈. 비대면 얼굴 노출을 절대 하지 않고 자기가 흑인 범죄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과정에 그 SNS상에서는 항상 백인인 척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얼굴이 나오면 검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사람을 아르바이트 구하듯이 따로 구합니다. 조직원들이 잡히고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았던 한국 지부장. 끈질긴 수사 끝에 지난달 그가 검거됐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약 1년간에 걸쳐 국제 사기 조직 스캡 네트워크의 한국 지부장 A모 씨와
조직원 7명을 검거하여 구속하였고 나머지 일당 9명을 추적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부장의 개인 SNS에는 유독 중고차 관련 사진이 많았는데요. SNS 연애 사기 조직과 중고차 매매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사진 속 장소를 추적해봤습니다. 펜션 라인인데? 펜션 쪽에 가고 있어요. 라이베리아. 네, 저희도 오긴 오는데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수소문 끝에 중고차 해외 수출 전문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얘들 가져가면 거기서 수대에서 상품 같이 만들어가지고 중고차를 만들고 가져가요. 더 좋은 걸로 갖고 어쨌든 업그레이드해서 갖고 와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뭐 100만 원짜리 사면 거기서 뭐 150만 원, 200만 원이 뭔가 들어가면 그 나라에서 뭐 7, 800이 된다든가 500이 된다든가 막 이럴 수도 있어. 차가 필요하고 그런 나라기 때문에 한국성 강하고 돈 이제 많이 뻥튀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차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자금 사탁의 일종이에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외환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입니다. 경찰은 지난 1년 동안 로맨스 국제 사기 조직 일당의 뒤를 쫓아 조직원 7명을 검거, 구속했는데요. 한국 지부의 우두머리 지부장 집에는 현금 17만 달러, 약 2억 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국제 사기 조직 스캠 네트워크를 총괄하던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나 베닌에서 대학을 나온 그는 중국 유학 생활도 했다는데요. 2014년 한국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평범해 보이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